네, 지난번에 F라이트를 해봤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 이러한 데이터를 넘겨서 스트림에 쓰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ead, 읽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블럭을 스트림에서 읽어오는 건데요.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스트림에 넘길 스트림은 리드 스트림, 인풋 스트림이죠. 인풋 스트림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포인터를 넘겨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Fwrite는 첫 번째 인자로 주어준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쓰는 작업을 했었죠. Fread는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서 여기서 읽어왔다라고 하면은 쓰는 거의 반대는 읽는 거기 때문에 작업도 반대로 되겠죠. Fwrite에서는 여기에 주어진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서 읽어왔다면은 Fread는 여기로 넘겨준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모리 공간에서 읽어서 스트림에 쓰면은 여기 스트림에서 읽어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랑 카운트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이고요. Fwrite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개 각각 원소, 엘리먼트의 사이즈가 몇이냐, 그리고 엘리먼트 몇 개의 원소를 읽어올 것인가, 그거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를 쓸 건가, 그거를 지정한 반면에 여기서는 몇 개를 읽어올 건가, 그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Fread를 사용하면은 이것도 스트림에서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읽어오는 작업을 하면서 스트림에서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 위치 지정자가 점점 나아가는 거죠. 읽어온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읽어온 바이트 수만큼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정한 사이즈 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진 원소를 카운트 개만큼 읽어라 라고 했을 때 총 읽어올 바이트 수는 사이즈 곱하기 카운트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곱하기 카운트 바이트만큼 읽었으면 이게 성공적으로 읽어온 거다라는 겁니다. PTR 매개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 포인터를 넘겨주죠. Fwrite에선 const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 함수 내부에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const를 한 거죠. Fread에서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수정하냐? 스트림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는 목적으로 이 포인터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쓰는 목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스트림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Fwrite에서는 이미 사용자가 생성을 하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그 메모리 공간에 몇 바이트짜리가 몇 개 있는지를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Fread에서는 내가 몇 바이트짜리 원소 몇 개를 읽을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write에서는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의도대로 잘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포인터로부터 사이즈 곱하기 카운트만큼 잘 읽어서
스트림에 쓸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그래머가 사이즈 곱하기 카운트 바이트 수만큼 데이터를 읽어오겠다고 해놓고서 첫 번째 인자로 그 데이터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크기의 메모리 공간에 대한 포인터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즉 쓰기 불가능한 곳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경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꺼진다던가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점 또한 주의를 해서 짜야 버그로 프로그램이 뻗는 일이 안 일어나고요. 이제 보안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겁니다. 사이즈랑 카운트는 F라이트에서랑 같은 그러한 의도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의미를. 몇 바이트짜리 엘리먼트, 원소를 몇 개 읽어올 것인가. 여기서는 읽어올 것인가고 여기는 쓸 것인가. 그 차이만 달랐죠. 그리고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 리턴 값 또한 F라이트랑 비슷한데 F라이트에서는 몇 개 원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쓰기를 했는가 였고요. F리드에서는 몇 개 원소를 성공적으로 읽었는가에 대해서 그 값을 리턴합니다. 리턴 타입 사이즈 언더바 t 부호 없는 정수 타입이죠. 리턴 값이 카운트로 넘겨준 값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머가 요청한 것보다 적게 읽은 것이고, 적게 읽은 이유는 읽다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경우는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경우도 있겠죠. 즉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오류라고 하면 오류죠.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에러는 읽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작업 도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파일의 끝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하게 읽어오는 작업은 문제가 없는데 더 이상 읽어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끝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 거면은 에러가 발생했다고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파일 끝에 도달했으면 파일 끝에 도달했다고 표시가 되겠죠. 이 표시는 어디에 됩니까? 그래서 에러 인디케이터랑 엔드 오브 파일 인디케이터가 있었습니다. 스트림에요. 저기 파일 구조체,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파일 구조체가 담고 있었죠. 그래서 FERR랑 FUF 함수로 해당 스트림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네, 가장 마지막 작업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엔드 오브 파일, 즉 파일의 끝에 도달했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F라이트랑 마찬가지로 카운트, 즉 몇 개의 원소를 쓰기를 할 것인가 에서 0개를 넘겨주면은 0개를 읽어와라 라는 거죠. 몇 개의 원소를 읽어올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넘겨야 되는데 0을 넘겼다라고 하면 0개 원소 0개를 읽어와라 라는 거고, 그건 사실 읽어오는 작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카운트로 0을 넘겼을 경우 리턴 값이 또 0인 경우, 그 경우는 어떤 에러도 발생 안 하고 스트림의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넘겨준 이 포인터,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도 어떠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직접 해봐야겠죠? 설명은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썼습니다. 0123. 0123을 썼습니다. 이번엔 읽어오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 모드로, 바이너리 모드, 이진 모드로 쓰기를 했으면은, 읽을 때도 바이너리 모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를 했을 때랑 같은 조건으로 읽기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읽기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은 중요한 점입니다. 조건이 같아야 돼요. 두 개가 다르면은 쓰기를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읽어오기를 하겠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4로 해놓고 F라이트가 아니고 이번에는 F리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크기를 넘겨줍니다. 사이즈 5. 그 다음에 몇 개 원소 있는지 넘겨주고 스트림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주소 넘겨주는 거죠. 주소의 타입은 포인터 타입이죠. 그래서 포인터였고요. 이 포인터는 어떤 공간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공간이 여기 str, 여기서 지역 변수로 생성된 배열 str 공간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스트림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int는 스트림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int 단위로 처리를 해서 여기 str에다가 str이 가리키는 메모리에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보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같이 각각 크기가 일정한 원소 여러 개를 읽어오는 작업을 할 때 F리드를 쓰는 거죠. F라이트 또한 크기가 일정한 원소 여러 개를 쓸 때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하면 읽기가 되는데 한번 읽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출력도 해봐야겠습니다. 화면에 출력을 해야 알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출력을 해야 알기 편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일일이 입력을 해서 프린트프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0, 1, 2, 3 이렇게 읽어진 겁니다. 0, 1, 2, 3 만약에 파일 쓰기를 했을 때 사용했던 모드랑 다른 모드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모드로 읽으면은 다르게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연의 일치로 0, 1, 2, 3이 제대로 읽혔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이너리 모드로 썼다면은 바이너리 모드로 읽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매개 변수 타입이 보이드 포인트인 이유는 F라이트에서 보이드를 한 이유랑 비슷한 거죠. 즉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타입이 어떤 건지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소 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주소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이드를 한 거고, 내부에서는 사이즈 곱하기 카운트만큼 읽어오는 건데, 스트림에서 읽어온 것을 사이즈 단위로 카운트 개수만큼 첫 번째 인자로 넘겨준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넣어준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읽을 때, 쓸 때는 사이즈 오브 인트 크기의 원소를 4개 쓰는 걸 해놓고, 읽을 때는 원소 크기 한 개를 44, 16, 16개 읽어오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랑 원소 크기랑 개수 또한 쓸 때랑 마찬가지로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물론 쓰기를 했던 원소 개수보다 적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소의 크기는 일치를 시켜줘야 쓰기를 했을 때 써놓았던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 개만 일부만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이상을 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0을 읽어왔습니다. 0을 스트림에서 사이즈 오브 인트 크기만큼 한 개를 읽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체를 읽었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이렇게 구조체가 있을 때 이 구조체에 대해서 이 구조체 내용을 읽고 쓰고 할 때 이건 캐릭터고 이건 인트로 인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fwrite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에 원소가 한 개 담겨있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공간을 포인터로 가리키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파일에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를 하고 읽을 때도 이 공간에 이 메모리 공간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구조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fread로 읽어와라 라는 의미로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 공간에는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 뒤에 이 사이즈 오브 t 크기의 엘리먼트 한 개가 있는 것으로 한 개를 읽어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죠. 스트림에서 그 읽어온 거죠.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 사이즈 오브 t 크기만큼의 엘리먼트 한 개를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서 이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한 개 담을 수 있는 원소를 하나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을 해볼까요? A1 잘 됐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때 구조체를 읽고 쓰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조체는 특히나 더 컴파일러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각각 요소가 위치하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체가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는 이게 두 개만 써놨기 때문에 딱히 겉으로 보이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더 복잡한 구조체일수록 말이죠. 그래서 구조체를 이런 방식으로 읽고 쓰기를 한다고 하면은 구조체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어오는 프로그램과 구조체 데이터를 파일에 쓰는 프로그램이 다를 때 그 두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하는 환경,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read랑 fwrit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럭 단위로 스트림의 데이터를 쓸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의 원소를 몇 개 읽고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fread, fwrite는 여기까지.